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뚱블리 동무 보라우. 뚱기자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가시오. 반드시 살을 빼지 않을 것이랍니까시오.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월세라요. 이거 광고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뚱커벨 어제 받았는데 네. 온통 광고예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면 마스크를 3개 사서 매일 빨아서 씁니다.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1,000원짜리 맞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 보입니다. 어차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청취자분들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그렇죠. 3개 사서 매일 빨아서 쓰는. 네. 저도 한 4개 있는데 매일 빨아서 써요, 이거. 매일 마스크. 빠나요? 아이, 그럼요. 네. 그 배수장은 목도리 그거 매일 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겨우내 그거 차고 다니는 것 같아요. 손세정제를 사용하죠. 손세정제로 그거 사용한다고요? 소셜 디스턴싱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짚고 가자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를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전날에 비해서 51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490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온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이 확진자 누적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3%로 높아졌습니다. 네. WHO가 그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새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된 사례는 뭐 이미 알려진 집단에서 주로 파악되고 있다라면서 이것을 고무적인 조짐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일단 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들의 그 상당수가 검사를 또 이미 받은 상황이고 또 유증상자 검사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검사자 대비 양성률도 한때는 이제 80%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현재는 27.9%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 뭐 이틀간 환자와 간호사 등 모두 36명이 집단 감염이 됐고 네. 또 오늘 아침엔 이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병원이 진료가 중단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요. 진단이 하여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병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WHO는 치사율을 코로나19 관련해서 3.4%로 보는데 우리 현재 치사율은 0.65%라는 거예요. WHO 예측보다도 한참 더 밑에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네. 선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얼마나 우리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네네. 13,000건 정도를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드라이브 스루 검사 제도만큼은 극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자동차 내에서 자기 자차 내에서 격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로를 따라서 빠르게 검진이 이루어지는 네.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책에서 강조했죠. 좀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거야말로 바로 상상력이 잘 발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가 이게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햄버거 가게 아니에요? 네. 1947년에 네. 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래요. 레드라는 사람이 부인하고 같이 루트 네. 66 알죠? 미국에. 네네. 미국 횡단도로. 그렇죠. 그 멕시코 그 도로변에다가 쫙 횡단하는 거네. 햄버거 가게를 차렸는데 거기다가 드라이브 스루를 처음 채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큰 햄버거 가게로 이제 많이 좀 옮겨졌다고 그러고. 네. 근데 그 우리 저 재미교학파 네. 스루 발음이 스루예요. 뭐예요? 드루라고 읽어야 돼. 본토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챙이 발음인가요? 스루. 스루? 네. THRU로 쓰죠. 그냥. 네, 알겠어요. 네. 자,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은 격리 해제자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망자만 100명을 훌쩍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무적인 것은 확진자 중에서 완치자, 격리 해제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100명 넘어섰죠. 네. 또 지난번 발표와는 20명이 늘어나서 이것도 상당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108명. 격리 해제자가 81분인가요? 그렇죠. 였었거든요. 네. 20명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108명이 됐습니다. 이 보통 그 한 16일 정도가 지나면 격리가 해제가 되는데 이 30일번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로 지금이 한 16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31번 확진자 나온 게 2월 18일이었거든요. 2월 네네. 18일 화요일 날인데. 네. 그 이후로 이제 폭발적으로 그 확진자가 늘어서 뭐 지금 격리 해제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날짜를 알고 계시네요. 그거는 기억해야죠. 네. 예.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도쿄올림픽 언제 개막되는지 자, 마스크 얘기 좀 해볼까요? 앞으로 마스크 이제 5부제 네. 시행된다고 그러죠? 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일단 1인당 마스크 구매 한도를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5부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그 5부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출생연도, 그러니까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월요일, 예. 뭐 2 또는 7로 끝나는 사람이 화요일 이렇게 구입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60년생이니까 네,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 네, 우리 정상 기자는 무슨 요일 날 사러 갈 수 있어요? 저는 82년생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살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 네. 배 소장은 월요일이겠죠. 몇 년인데요? 1년생. 71년. 네. 오늘 다 나왔네요. 예. 대신 이제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못 산 분들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네. 그게 또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네, 토요일 일요일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서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네. 이 공적 마스크를 어디서 판매를 하느냐?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네. 밑줄 쳐야 됩니까? 밑줄을 하나씩 네. 쫙쫙 쳐야 됩니다. 별은 몇 개? 별 1000만 개죠. 네, 별 그렇죠. 1000만 개.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이렇게 세 곳입니다. 우체국, 백화점 아닙니다. 백화점 약국, 아니에요.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아, 네, 그렇습니다.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알겠습니다. 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걸 또 비판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예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배급제다. 이거 사실상 배급제를 왜 하느냐. 여전히 불편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거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고 마스크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준비되어 있나요? 육성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김어준 총수님이나 또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 줘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지만 우리가 정작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네. 오늘 아침 김상조 정책실장 여기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 뭐 추가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금세 알 것 네. 같은데. 다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데 네. 김어준 공장장 주변은 깨끗하다. 네. 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김어준 공장장이 이 자리 제가 앉는 자리 여기서 네. 앉아서 하잖아요. 네. 네. 주변은 깨끗합니다. 주변이 깨끗한데 본인의 털 주변이요. 네. 저 어제 그 이 기사 보고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어제 오전 10시 반에 네.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의 행정복직센터로 네, 네. 한 아주머니가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동전 네. 1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아마 저금통에 저축한 건가 보죠. 18만 원어치였대요. 네, 네. 직원들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걸 기부하고 가셨답니다. 코로나19에 써달라고. 지금 연예인들도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곳곳에서 대구 경북 힘내라는데 물론 이거 가지고 좀 나쁜 악의적으로 해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죠. 받아들이고 예. 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전남 진도에서 이 주민들이 대구에 격리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반찬 걱정하실까봐 네. 이 봄동을 수확해가지고 아. 잔뜩 보내셨다고 합니다. 정말 한 명의 선행이 5천만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네, 네. 정상 기자, 우리도 좀 식사량을 줄이죠. 네. 자, 일본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국민이 입국하면 이제 강제 격리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부와 외교부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제 격리라는 건 사실상 입국 금지거든요. 그 우리 정부도 입국 금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확진자 수, 또 사망자, 또 일본의 대처 태도나 또 능력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입국 금지를 해도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뭐 어디가 더 안전하겠어요? 우리 한국이 더 안전할 텐데. 아니, 둥크벨. 네. 아베 전화번호 아직도 파악 못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요? 아니, 이런 말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요. 어떤 말씀을요?
너 정말 이럴 거냐? 이 말을 좀 꼭 좀 전해줘요. 전화번호 알면은 일본어로 해야 될 텐데. 일본어로요? 그냥 우리말로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네. 방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연간 558만 명이나 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은 뭐 안 간다 치더라도 유학생이라든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직격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본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사실상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이 중국인이 일본 관광객 중에 1위고 2위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관광업계에서 불만이 또 있고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그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가 지금 그게 중요하냐 좀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말이죠. 코로나19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배 소장은 뭐 그렇다고 쳐요. 예? 네. 근데 우리 저 정상근 기자도 네. 매일 그 지금 입고 있는 그 셔츠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이 셔츠요? 예. 저는 이 셔츠를 일주일에 한 번만 입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만 입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입기 때문에. 본인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개인 위생 좀 부탁드리고요.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매일 보니까 매일 보는데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네. 거리두기 하기도 그렇고 말이에요. 개인 위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자 오늘로 4.15 총선이 D-40이라고 하더라고요. 40. 코앞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컷오프 시켰어요. 네, 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해 오다가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네. 공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겁당처럼 네. 험지 출마를 해야죠. 저 배종찬 소장 험지 네. 어디에 지었고 히말라야고. 히말라야고 정상근 기자는 어디 가기로 했죠? 저는 지리산 가기로 지리산. 했습니다. 이 네. 정도 험전은 가져야지. 예.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당연히 발끈하겠죠. 그렇죠. 발끈한 정도를 넘어서서 중대 결단을 하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중대 결단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전 지사는 본인의 고향인 거창을 포함한 지역구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의 고향을 포함한 고향인 창녕을 포함한 지역구에 네.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고향 있습니다. 출마를 이제 네. 무소속으로 할 전망인 것 같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죠. 곧 중대 결단입니다. 그 이주영 의원 같은 다른 중진 의원들도 공천을 못 받았더라고요. 네, 뭐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뿐만 아니라 이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컷오프가 됐고요. 그리고 경남 진주을에서는 4선의 김재경 의원, 그리고 원내 수석부 대표인 경남 거제의 김한표 의원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 하포로 공천 신청한 비례의원인 김성태 의원 등등도 네, 탈락이 됐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중구 영도 전략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부산 남을로 전략 공천이 됐고, 그죠. 네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동대문 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이현 의원은. 네네. 예. 자 배 소장님 네. 문제는 이제 TK 쪽 아니겠어요? TK입니다. 지금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은 공천도 공천이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먹을 것이다. 아 대구 경북 공천에. 그래서 뭔가 지금 공천 과정 TK 공천 과정에 뭐 큰 네, 회오리가 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아주 파격적인 허리케인이 불겠네요. TK. 네, 허리케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50%를 하느냐는 전망도 물갈이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 60, 70% 또는 그 이상일 것이다. 라는 허리케인급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TK 쪽은 아직 단 한 명도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매칭 됐고요? 예,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네. 된 곳은 있는데 대부분이 안 돼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거 해보려고 그래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친서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청와대가 어제 친서 전달 사실을 밝히면서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에 따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남녘 동포들이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라면서 이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무겁당 대표가 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정상근 기자, 뚱블리 기자한테 친서를 한번 썼거든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 진짜 친서를? 캘리그라피로 쓴 거예요. 낙관까지 찍어가지고. 친서를 보내신 겁니까? 네. 이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 공개하듯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뚱블리 동무 보라우.
뚱 기자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갔시오. 반드시 살을 빼지 않을 것이랍니까 씨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면 월세라요. 이거 광고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니 정상 기자 이 뚱커벨 어제 받았는데 네. 온통 광고예요.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우리 무겁당은요 원내 진출을 못할 건데 우리 배종찬 원내대표는 누구를 도대체 대표하는 원내대표입니까? 허리케인 라이더죠. 허리케인 라디오 네. 대표. 청와대 반응은 어땠어요? 이 친서에 대해서. 네, 청와대 반응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 성명 발표 아주 험악한 성명 발표를 전날했었는데 네네. 이 이야기 듣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 예. 게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마이크 앞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 일간지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윤도환 수석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친서를 안 받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는데 뭐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랬죠. 아, 오늘 그랬어요? 네. 한 신문에서 북한의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네. 그래서 남한이 협력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친서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그래요. 참. 그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소설을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김여정 부부장 얘기하다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편지를 또 보냈어요. 북한의 의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통일부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별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위로 차원이고 뭐 둘 간의 관계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 주장인데 하지만 이 국민들 시선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몇몇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정부가 이제 국민을 뭐 흔들어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전략적인 행위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훈련은 뭐 우리 내정 문제니까 그건 건들지 말고 하지만 우리는 남측과는 충분히 뭐 대화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예. 이런 해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같은 공인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2장까지만 살 수 있고 대리 구매는 안 되고요. 또 긴 대기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부제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자, 오늘 퀴즈는요.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곳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우체국. 2번 농협 하나로마트. 3번 백화점. 네, 살 수 없는 데입니다. 세 가지 중에. 다시 한번 1번 우체국. 2번 농협 하나로마트. 3번 백화점. 그래도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뭐라고 그랬죠? 백화점. 뭐라고 그랬죠? 백화점. 네.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